자, 보죠. 126페이지 보시면 철근에 대한 이음 가로 1번 보시면 철근 이음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데 12회 때 한번 나왔어요. 종류 자체가 종류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철근과 철근을 겹쳐서 하는 게 뭐죠? 겹침 이음. 그 다음에 서로 맞대고 용접을 할 수 있죠. 그게 용접 이음. 그 다음에 가스 압접 이음이 뭐냐면 용접 이음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겁니다. 보세요. 철근과 철근을 용접봉이 있죠. 용접봉.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게 설명할게요. 철근이 있고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용접봉이 있습니다. 금속이. 이걸 녹여서 여기에다가 붙이는 게 용접 이음이에요. 그러면 가스 압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스 압접은 뭐냐면 용접봉을 쓰지 않고 이 철근 끝을 가열을 해요. 철근 끝을 가열해서 두 개를 뭐 하는 거예요? 눌러서 붙이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가 보통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 그럼 다른 걸 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두 개를 뭐죠? 눌러서 붙인다고요. 그게 가스 압접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를 가지고 두 개를 녹여서 눌러서 붙이는 거. 그게 용접이음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용접이음도 있고 이렇게 가스 압접이음 해서 붙일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철근과 철근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스 용접한 거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예, 붙여놓으니까 눌러서 붙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철근과 철근 사이에 관 있죠. 관을 하나 집어넣고 양쪽 사이에 집어넣고 이걸 돌려가지고 딱 잡아주는 기계적 이음이죠. 어떤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음하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겹쳐서 하는 겹침 이음, 그 다음에 용접 이음, 가스 압접 이음, 기계적 이음. 그럼 이런 철근의 이음은 어디서 하면 되느냐? 밑에 가로 2번. 철근 이음의 위치는 동그라미 1번. 철근 이음은 큰 응력을 받는 곳을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피하죠. 왜냐하면 서로 연결한 거기 때문에 연결한 부분은 약하잖아요. 근데 큰 힘을 받는 곳에다 하면 바로 파괴가 되죠. 그러면 2번. 보에서는 인장력과 뭐가 힘 모멘트가 큰 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곳에다가 이음을 하면 돼요. 최소가 되는 곳에 이음을 해라 그 얘기예요. 힘이 큰 쪽에다 이음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보가 있어요. 이런 보가 있습니다. 양쪽에 이 볼을 양쪽의 볼을 기둥이 꽉 잡고 있다고 보죠. 그럼 위에서부터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꽉 잡고 있지 않으면 부재가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휘어져요. 근데 양쪽이 꽉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달라요. 힘을 받으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걸 못 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다고. 여기 올라간다고요. 왜? 꽉 잡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야, 내려가면 안 되지 하고 올린다고 이렇게. 올리지만 가운데는 어때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왜 이래? 무슨 말이가 돼요? 파도가 친다고 이렇게. 이게 양쪽이 꽉 잡을 때 부재가 휘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서 자, 네 등분으로 나눌게요. 반, 반, 반. 여기서 여기까지 가운데 2분의 1을 뭐라고 하냐면 중앙부. 됐나요? 그리고 양쪽 4분의 1을 뭐라 부른다고요? 단부. 이걸 단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중앙부를 잘 보시면 중앙부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그러면 위에가 뭐죠? 압축. 밑에가 인자. 위에가 압축, 밑에가 인자. 양쪽 당부는 모양이 반대죠. 반대죠. 그러면 밑에가 압축, 위에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인자. 이거 그림 이해했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철근을 배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서 딱 가운데 반 자르고 위에가 상부, 여기가 하부. 됐나요? 반 딱 자르면 위에가 상부, 상부에 들어간 게 상부 철건, 밑에 들어가면 하부 철건, 중앙부는 중앙부, 양쪽은 단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철건 이음을, 자, 철건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지금. 철건이 상부에도 들어가고 하부에도 철건이 들어갈 거라고 어떻든. 됐나요? 상부에 철건이 들어가고 하부에도 철건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자, 그러면 철건에 이음을 하는 곳이 왜?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음을 하는 곳이 있고 이음을 하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철건을 이음하는 곳의 힘이 큰 쪽은 이음을 하면 안 된다. 어느 힘이 큰 쪽은? 철건이 이어줬는데 잡아당기는 거 있죠. 당기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장력이나 힘 모멘트가 크게 생기는 곳을 이음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중앙부에서는 어디가 인장이 커요? 오케이. 어디? 하부.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지. 저기 하면 안 돼요. 저기 하면 안 돼. 저기 하면 여기. 여기가 인장이 큰 곳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단부 쪽에는 어디가 인장이 커요? 상부. 여기. 그럼 여기서는 철건 이음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압축이 생기는 곳은 이음을 그나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음을 하는 곳을 자 물어볼게요. 상부 철건은 어디서 이음을 하면 안 된다? 단부. 왜? 제가 주어를 얘기했잖아요. 상부 철건은 어디서 이음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중앙부냐 단부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상부 철건은 어디서 이음을 하면 안 돼요? 단부에서. 하부 철건은 어디서 이음을 하면 안 돼요? 중앙부. 그러니까 물어보는 주어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명칭이 달라지는 거지. 그럼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중앙부에서는 어디서 철건 이음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부 철건 이렇게 해야지. 단부에서는 어디서 철건 이음을 하면 안 돼요? 상부 철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뭐 이걸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고 어디가 위치하는지를 딱 알면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암기해야죠. 암기 안 하면 안 돼.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계속 해독을 하다가 그게 뭐 되는 거예요? 암기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몸에 뭐죠?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든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명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명든다. 처음 들으세요?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 신명한테 스며든다 줄여서 뭐죠? 명든다. 처음 들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신명에 스며든다 줄여서 명든다. 멍든다가 아니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머릿속에 넣기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개념을 이해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이 바로 나와야 되죠. 그럼 이렇게 뭐 있어요? 이음을 하면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음을 하면 안 돼요. 됐나요? 이음을 하면 안 돼요. 이음을 하면 안 돼요. 됐나요? 여기서 안 된다고. 이음을 하면 안 돼요. 됐나요? 안 돼요. 여기 안 된다고. 그러면 이음을 하면 되는 거는 어딘가요? 이음을 하면 돼요. 됐나요? 이음을 하면 돼요. 여기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모여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16회 23회 두 번 나왔어요.
양단이 고정돼 있고 연속돼 있는 보에서 상부근은 어디서 이염을 하면 돼요? 이염을 하면 돼요. 이염하는 거 어디? 중앙부잖아, 중앙부. 하부근은요? 단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반대로 만약에 이염을 하면 안 되는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죠. 그러면 어디예요? 상부는 단부, 하부는 중앙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127페이지 가로 3번에 철근 이염시 고려사항입니다. 동그라미 2번 25일 때 나왔어요. 올해 나왔던 거 올해. 철근 지름이 크면 겹쳐서 하면 너무 어떻게 돼?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철근 직경이 얼마를 초과하면 D35. 이거는요 심화과정 때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심화과정 때 제가 동그라미 2번 새로운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고 체크했던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처음으로 올해. 동그라미 3번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이 무슨 말이냐면 지름이 다른 철근이란 뜻이에요.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이 뭐라고요? 직경이 다른 지름이 다른 철근을 겹쳐서 할 때는 직경이 큰 것은 이염 길이로 구하고 즉 이염 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에 뭐로 한다? 정착 길이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읽어보세요.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철근이 있고 이렇게 철근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철근과 이 철근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겹친 길이. 이 겹친 길이 얼마로 하면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직경이 두 개가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직경이 같으면 뭐 그냥 얼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되냐면 위에 있는 철근 직경과 밑에 있는 철근 직경이 다르다고요. 그럼 다르면 같으면은 같은 부분일 때 그냥 구하면 되는데 다르면 철근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겹침 이염 길이는 철근 직경이 뭐한 경우는 큰 경우는 무슨 길이? 밑에 거는 큰 거죠. 정착 길이 구하는 값이 있어요. 그 값 우리가 아직 몰라요. 정착 길이 구하는 식이 있다고. 그 식을 통해서 구한 값이 A라는 값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착 길이 구하는 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구한 값이 300이라고. 너 구해보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철근 직경이 작은 거 크기가 작은 철근은 뭘로 구한대요? 겹침 이염 길이 구하는 걸로 구한대요. 그럼 철근 직경이 작은 거는 겹침 이염 길이 구하는 걸로 구했다고요. 그럼 그 값이 예를 들어서 200이 됐다고. 200이. 그럼 두 개 중에서 무슨 값을 이 겹침 길이로 하면 되냐 그 얘기예요. 큰 값.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 중에 무슨 값? 큰 값으로 한다고요. 직경이 서로 다를 때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맨 밑에 18회 시험에 나왔어요. 철근을 용접 이염하는 경우 용접 이염했습니다. 그때 용접부의 강도는 이거죠. 자 여기에 철근과 철근을 용접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위아래에서 잡아당기잖아요. 당기면 이 접합되어 있는 철근 이 접합부의 강도 있잖아요. 이 접합부 강도가 파괴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철근이 가지고 있는 강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철근이 가지고 있는 항복 강도의 몇 배? 125%라는 얘기는 몇 배예요? 1.25배. 1.25배 정도 되도록 용접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잡아당기면 철근이 항복하지 용접된 부분에서 항복은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용접 부분의 강도가 철근이 가지고 있는 강도의 125% 이상은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12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동그라미 9번 용접 철망의 이염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엇갈리게. 동그라미 9번에서 용접 철망의 이염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서 일직선상에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용접 철망이에요. 철근하고 좀 다르죠. 공장에서 철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격자로 만들어서 용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닥에다 뭐 하면 돼요? 펼쳐가지고 깔면 돼요. 그냥. 원래는 철근을 일일이 간격 얼마씩 해서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이 간격 다 맞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되게 공사하기가 좋죠. 그냥 펼쳐서 깔면 돼요. 이게 바로 용접 철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까는데 하나를 깔았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깔았어요. 하나 이렇게 깔았습니다.
하나 이렇게 깔았다고 철망을. 그러면 그 위에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하나의 길이가 다 길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하나는 이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겹쳤다고. 무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겹치는데 이 겹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장만 까는 게 아니고 여러 장을 깔 수 있잖아요. 그럼 깔 때 밑에 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를 깔았으면 위에 또 하나를 깔 때 콘크리트 두께가 두꺼우면 한 번 깔고 두 번 깔고 이런 식으로 깐다고요. 그럼 이렇게 깔고 똑같은 위치에서 용접 철망을 이어줬다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서 했으면 다른 곳에서 이염을 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일직선상에서 하지 말라고.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왜? 한 곳에서 하게 되면 한 군데 파괴되면 다 파괴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철근의 정착입니다. 철근의 정착. 철근의 정착인데 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철근을 정착할 때 여기 보에 있는 철근을 기둥에다가 정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둥에 제가 정착을 할 때요. 이렇게 할 때 철근 끝을 이렇게 구부렸습니다. 그럼 구부린 갈고리를 한 거하고 안 한 것 중에 누가 정착이 잘 돼요? 한 거죠. 갈고리 한 개 안 빠지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갈고리를 하는데 갈고리를 이렇게 건 거죠. 그러면 잡아 당기는 곳은 인장을 받는 곳이죠. 누르는 거는요. 압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갈고리는요. 여러분. 갈고리는 이렇게 걸었을 때 당겼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눌렀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눌렀을 때는요. 아니 눌렀을 때는 효과가 없지. 아니 보세요. 갈고리는 그냥 건 거잖아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면 빠지지 않도록 한 건데 이걸 누르면 갈고리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는 못에는 저항하지만 인장에는 저항하지만 압축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게 올해 25회 때 출제가 된 거예요. 동그라미 9번 보시면 동그라미 9번 129페이지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갈고리는 인장 저항에는 뭐하지만 효과적이지만 뭐 저항에는 압축 저항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2번 철근의 정착 위치 나오나요? 별표 8회 16회 25회 3번 나왔어요. 8회 16회 25회 3번. 정착을 하는 겁니다. 정착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기둥에 철근이 있잖아요. 주된 힘을 받는 주철근이 있을 거예요. 주근이. 그러면 이 철근을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럼 어디에 정착하냐면 기둥하고 만나는 곳. 기둥은 맨 밑에 누구하고 만나요? 기초죠, 기초. 그럼 기초에다가 정착을 하면 돼요. 그리고 기둥이 위에는 누구하고 만나요? 누가 만날까요? 뭐 지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닥하고 만나죠. 바닥하고 만나야죠. 바닥 밑에 기둥이 바닥을 받치는 거잖아요. 보는 기둥 옆에 있는 거고. 기둥과 기둥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둥 위에는 누가 있냐면 바닥이 있어요. 바닥을 버티고 있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둥을 딱 한 층을 기둥을 봤을 때 맨 밑에 층은 밑에는 기초, 위에는 바닥, 슬래브에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근을 정착할 수 있는 건 위아래 잡고 있는 곳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어디? 기초, 위에는 슬래브.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됐죠? 예. 그 다음 이게 상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누가 지나가요? 보. 그럼 보는 누가 잡고 있어요? 기둥이 잡고 있어요. 그럼 보의 철근은 어디다가 정착하면 돼요? 기둥에다가. 그죠? 그럼 그 보는 주로 큰 보를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이제 큰 보하고 큰 보 사이에 누가 지나가요? 작은 보. 작은 보를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큰 보지. 이게 항상 뭐냐면 잡고 있는 쪽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보를 잡고 있는 게 큰 보기 때문에 작은 보는 어디다가? 큰 보에다가 정착하면 돼요. 동그라미 2번. 그 얘기입니다.
보 밑에 기둥이 없을 때는 3번 보하고 보 상호간에 하면 돼요. 보 밑에 기둥이 있으면 당연히 정착을 하면 되는데 보는 기둥에 정착하면 되는데 보가 기둥이 없다. 그럼 보하고 보끼리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제가 벽입니다. 벽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벽이에요. 벽에는 수직철근이 있고 수평철근이 있어요. 됐나요? 제가 벽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평철근부터 할게요. 벽 옆에는 누가 있냐면 기둥이 잡고 있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 벽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평철근은 어디다 정착하면 돼요? 기둥에다 정착하면 되지. 기둥에다가. 그럼 이제 수직철근만 얘기하면 되죠. 벽 밑에 누가 있어요? 바닥, 슬래브. 그러면 수직철근은 어디에 정착하면 돼요? 바닥, 슬래브. 자, 벽 위에 슬래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슬래브는 얘기했잖아 지금. 뭐가 또 있을까요? 보죠, 보. 보죠, 보. 벽 위에는 보가 있죠, 보. 무사 있어요? 보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바닥이 있으니까. 벽이 있으니까. 그러면 벽의 수직철근은 밑에는 바닥, 위에는 보. 그러면 벽은 옆에는 기둥, 바닥, 보. 사각형을 딱 생각해라고. 사각형을. 벽을 사각형 생각하면 기둥, 바닥, 보. 기둥, 바닥, 보. 됐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나가다가 건물을 보면서 벽을 보면서 벽이 있네? 옆에 기둥이 잡고 있으면 이 기둥 정착, 밑에 바닥, 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5번. 그게 이제 4번이고 5번. 바닥이 있죠. 바닥. 바닥 철근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볼래요? 이 바닥 철근이 좀 까다로운데, 자,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 철근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도 지나갑니다. 그렇죠? 전체. 이 바닥 철근을 뭐 해야 돼? 정착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어디다 정착하면 되냐? 바닥 밑에 철근 전체를 정착해야 돼요. 그럼 전체를 다 잡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잡아주는 거는 보가 있죠. 그럼 보에다가 정착해도 되죠. 또 보가 없으면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벽이지, 벽. 기둥은 보세요. 기둥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전체 철근을 다 정착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자, 우리 뭐 여자의 머리 따는 것처럼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이렇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철근은 전체를 다 잡아주는 보나 아니면 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5번 바닥 철근은 보 또는 어디? 벽체. 그 다음에 지중보가 뭔지 아시죠? 기둥하고 기초하고 만나는 곳이 주각부죠. 그곳을 잡아주는 게 누구예요? 지중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중보는 그곳에다가 정착하면 돼요. 기둥 쪽에 하든지 아니면 기초에다 하든지. 이거잖아요. 이거. 기둥, 기초. 그 다음에 여기 기둥, 기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제가 지중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철근이 이쪽에 정착해도 되고 이렇게 정착해도 되고. 그러니까 잡고 있는 쪽에, 항상 잡고 있는 쪽에 정착하는 거예요. 무사하겠어요? 그럼 잡고 있는 쪽이 여기가 어디? 기둥, 여기가 기초. 됐나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돼. 그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철근 부분은 거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130페이지 보시면 3절 뭐 나오나요? 이제 거푸집이 나옵니다. 거푸집 부분. 거푸집 설계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가로 1번 정의. 동그라미 1번. 19회 때 한번 나왔는데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굳으면 나중에 뭐 하죠? 철거. 계속 두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두는 겁니다. 이게 거푸집이에요. 그러면 131페이지에 거푸집에 들어가는 부속 철물들입니다. 별표. 첫 번째가 우리 아까 간격제 기억나세요? 고임제라고도 합니다. 고임제 또는 간격제. 그 다음에 스페이스, 영어로 스페이스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정착 위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아까 문제 볼게요. 철근의 정착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둥의 주거는 기초에 정착한다. 기둥의 주거는 기초에 정착한다. 맞죠? 기둥 밑에서 누가 잡고 있어요? 기초가. 그 다음 벽은 기둥 맞나요? 옆으로 기둥. 그 다음 수직철근 위로는 보, 밑으로는 바닥 맞네요. 3번 지중보의 주거는 기초 또는 기둥. 맞죠? 그 다음 보의 주거는 바닥에 정착한다. 맞아요? 볼을 누가 잡고 있어요? 볼을 바닥이 잡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바닥을 보가 잡고 있지. 주객이 전도잖아 지금. 볼을 바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보가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닥의 주근을 보에다 정착하는 거 맞아요. 볼을 누가 잡고 있어요? 기둥이. 그러니까 보의 주근은 기둥에다가 정착해야죠. 무사하세요? 답은 4번. 5번. 바닥 철거는 보 아니면 어디? 벽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철근이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이게 바닥이죠. 바닥 부분하고 철근하고 딱 붙으면 돼야 안 돼요. 피복 두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떠 있어야지만 피복 두께가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냐면 옛날에는 자갈 같은 거 있죠. 자갈 좀 굵은 거 있잖아요. 그걸 밑에다 고였어요. 그래서 고임제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떠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임제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고임제 부분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아까 또 이거 말고도 옆에 플라스틱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임제, 간격제,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6회, 19회, 21회, 24회 이렇게 나왔어요. 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철근이 거푸집에 밀착하는 걸 뭐한다? 방지하여 뭐를 확보하는 거예요? 피복 두께.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격리제, 영어로 스페이스 세퍼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세퍼레이트. 23회 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는 철근하고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뒤에 거푸집이 있죠. 철근 깔았죠. 그럼 여기다가 거푸집 또 하나 붙이겠죠. 이 거푸집하고 거푸집이 딱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보이나 이거요? 이거 튀어나온 거? 이걸 딱 해서 이걸 하나 딱 집어넣어서 이 거푸집과 이 거푸집이 항상 이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으로 오므라들지 않도록 안으로 진공 상태가 되면 오므라들 수 있잖아요. 못하도록 딱 하나 집어넣어. 이걸 말하는 서로 두 개를 격리시킨다 해서 뭐죠? 격리제. 너희 둘이 붙으면 안 돼. 격리시키는 거야. 격리제. 영어로 separate. 그렇게 됩니다. separate는 뭐 분리시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긴결제. 12회, 19회 두 번 나왔는데 긴결제는 뭐냐면 이거 반대. 거푸집과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는 건 똑같은데 안으로 오므라드는 걸 막아주는 게 격리제고 밖으로 벌어질 수 있잖아요. 또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부으면 옆으로 벌어지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뭐란 얘기예요? 세퍼레이트 격리제. 이게 콘크리트를 부으면 옆으로 벌어진다고. 그래서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막대 같은 거 대고 대서 벌어진 걸 띠처럼 묶어준 거예요. 그걸 뭐다? 폼 타이, 긴결제라고 얘기합니다. 폼이 뭐예요? 거푸집이죠. 타이가 뭐예요? 묶어주다. 벌어지려면 벌어진 걸 막으려면 묶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폼 타이. 물의 타이 아니에요. 폼 타이. 예. 그래서 긴결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푸집의 형상을 유지하고 측압, 콘크리트를 부으면 옆으로 벌어지는 게 뭐예요? 측압. 그래서 측압에 의해서 벌어진 걸 뭐 한다? 방지한다. 그리고 거푸집이 잘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푸집 안에 오일을 발라요. 그 바른 오일을 뭐라 불러요? 박리제라고 얘기합니다. 박리제. 왜냐면 거푸집을 나중에 떼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고 132페이지 보세요. 132페이지 거의 다 했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3번 거푸집 설계할 때 고려사항 나오죠. 자, 거푸집 설계할 때 고려사항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거푸집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이면
옆에 거푸집이 하나 있고 이 옆에도 거푸집이 하나 있죠. 밑에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밑에도 있어야죠. 보면 아니, 벽은 밑에 바닥에다 대니까 밑에 판이 필요 없는데 보는 공중에 보면 떠 있잖아요. 떠 있으니까 밑에 판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콘크리트 부분 밑으로 흘러가지 않죠. 그러면 거푸집을 설계하려면 옆판이 있고 밑판이 있다고. 그러면 옆판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하중이 있고 밑판을 설계할 때 고려하는 하중이 있다고요. 둘 다 공통인 거 뭐냐면 이 안에 콘크리트를 부으니까 콘크리트 무게는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가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무게, 그 콘크리트 중량이 크면 둘 다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콘크리트 중량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콘크리트 부을 때 옆으로 가해주는 압을 뭐라고 그래요? 측압. 측압은 옆판에만 있는 거예요. 밑판은 측압이란 게 없어요. 아니 측면에 가하는 압이 측압인데 밑판에다가 측압이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측압은 옆에. 그래서 옆판에는 콘크리트 중량하고 측압하고 두 가지만 고려하면 돼요. 밑판은 뭐냐면 콘크리트 중량하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굳기 전에. 그럼 작업하는 하중이 밑으로 하중이 가지니까 작업 하중 때문에 이게 터질 수 있거든요. 작업 하중이나 충격을 줄 수 있죠. 충격 하중. 그걸 고려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부위별 거푸집 고려사항 중에서 19회, 23회 두 번 나왔어요. 밑판, 보나 슬래브, 밑면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 중량하고 작업 하중하고 충격 하중. 그 다음 옆판은 콘크리트 중량하고 뭐죠? 측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 2번에 뭘 봐야 되냐면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봐야 돼요. 이게 19회, 22회 두 번 나왔습니다. 19회, 22회 두 번 나왔어요. 됐나요? 네, 자, 이걸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은 솔직히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앞자를 따서 외울 수도 없어요. 솔직히 이게 시설개론에는 앞자 따서 외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이게 특이한 과목이에요. 좀 이상하게 좀 희한한 과목인데 앞자 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좀 이걸 어떻게 앞자를 딸 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측압은 옆으로 작용하는 압 맞죠? 그러면 측압이 큰 경우는 물이 많으면 측압이 커요. 물이 많으면. 물 때문에 압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많으면? 물. 물이 많으면 압이 크다. 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단위 수량. 그러니까 단위 개념으로 콘크리트를 만들 때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들어가잖아요. 그때 콘크리트 만들 때 단위당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단위 수량. 그래서 단위 수량이라고 하면 콘크리트에서 단위 수량이라고 그러면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물 숫자예요. 단위 수량 나오면 물이란 뜻이에요. 됐나요? 그 하나 먼저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조금 알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 또 하나 또 설명할게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또 하나 뭘 알아야 했냐면 여러분들 슬럼프 들어보셨어요? 슬럼프가 왔다. 들어보셨죠? 슬럼프면 어떻게 돼요? 자꾸 처지죠. 주저앉아요. 그게 뭐냐면 콘크리트 여러분들 이거예요. 슬럼프가 올 때는 처지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도 얘기해요? 물 먹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 먹었네, 물 먹었어. 물이 많으면 처지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물이 많으면 처진다고. 뭐가 온다고요? 슬럼프가 온다고요. 그럼 물이 많다는 얘기는 슬럼프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크게 온 거예요. 야, 슬럼프 크게 왔네. 물이 많은 거예요. 물 많이 먹었네. 많이 먹었네. 아시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슬럼프가 크다, 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나중에 이제 슬럼프 시험에 대해서는 설명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되죠? 그렇게 돼요. 그거 하나 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요. 그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또 하나 단어 중에서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이거. 배합 중에서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있죠.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을 해서 만든 게 콘크리트잖아요.
그럼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시멘트 얼마, 물 얼마, 자갈 얼마, 모래 얼마 이렇게 한 걸 배합이라 그래요. 됐나요? 배합이 뭐냐면 시멘트 얼마, 물 얼마, 모래 얼마, 자갈 얼마 이렇게 배치한 걸 합해 놓은 게 뭐죠? 배합. 그럼 부배합이 뭐냐? 부배합이. 예. 부배합이 뭐냐면 부자란 얘기예요. 배합이 부자단 얘기예요. 그러면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중에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시멘트가 제일 비싸요. 그럼 부배합이라는 얘기는 비싼 배합이죠. 그럼 뭐가 많이 들어간 배합이에요?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배합이에요. 근데 시멘트만 넣는 게 아니고 시멘트가 많아지면 뭐도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시멘트가 많은데 물이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이 안 돼요. 그럼 시멘트가 많아지면 물도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배합을 얘기할 때는. 물론 그 중에서도 물이 많아지는데 시멘트가 얼마나 많아지냐에 따라서 물과 시멘트 비를 따지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펼치는 순간 미로의 세계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 콘크리트는 펼치면 안 돼요. 딱 얘기하는 데서 끝나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는 순간에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요. 아시겠죠? 절대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안 되고 딱 그게 궁금하고 아쉽고 뭔가를 덜 파고들고자 하더라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까지. 아시겠어요? 딱 하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배합을 얘기할 때는 시멘트가 많아지면 뭐도 같이 많아진다? 물도 같이 많아진다. 그럼 물하고 시멘트가 같은 편이고 모래하고 자갈을 골재라 하는데 그 둘이 같은 편이에요. 그러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배합이 무슨 배합이에요? 부배합. 뭐도 많이 들어갔어요. 물도. 그러면 가난한 배합이 있겠죠. 가난한 배합을. 그렇죠. 빈 배합이에요. 빈 배합. 그럼 빈 배합은 뭐가 작은 거예요? 시멘트가 적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미역국을 끓이는데 미역하고 고기 조금 넣었다가 군에서 이제 우리 먹을 때처럼 요새는 잘 넣으죠. 넣었다 빼는 그런 경우 아시겠어요? 빈배합. 시멘트를 적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뭐도 적어지는 거예요? 물도 적어지는 거예요. 배합의 개념 아시겠죠? 오케이. 이걸 해야 체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상식적인 걸 물어봅니다. 자, 일단은 뭐가 많으면 체갑이 크다? 물이 많으면 체갑이 크다. 그러면 단위 수량이 클수록 체갑은 크다. 됐나요? 슬럼프 값이 클수록 체갑은 크다. 왜? 슬럼프가 크다는 건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배합일수록 체갑이 크다. 빈배합일수록 체갑이 크다. 왜요? 물이 많은 거니까. 시멘트가 많으면 물이 많은 거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응용해야 돼요. 이제 응용해야 돼요. 외부 온도가 높을수록 체갑은 작다 크다. 온도가 높으면 물이 증발하잖아요. 물이 없어지잖아요. 물이 많으면 체갑이 크다니까요.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물이 적어지니까 체갑은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온도가 낮을수록 안 굳어지니까 물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린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어떻게 뭐 그게 또 많아지겠어요? 그건 아니고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항상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입니다. 시설개론에서는. 아시겠어요? 특히 구조에서는 여기 습도는 상대 습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습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비에서는 두 개를 따져보지만 구조에서는 그냥 무조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대 습도입니다. 그리고 항상 온도와 습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온도가 높다, 습도는 낮다. 온도가 낮다, 습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머릿속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온도가 뭐 또 어떻게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반대. 설비에 가서는 좀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온도가 높을수록 체갑은 작다. 됐죠? 온도가 낮을수록 체갑은 크다. 습도가 높을수록 체갑은 습도가 높으면 물이 많은 거예요. 습하다 물이 많은 거라고. 습도가 높을 체갑은 크다. 습도가 낮을수록 체갑은 작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벽의 두께가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콘크리트가 많을수록 압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께가 두꺼운 거하고 얇은 것 중에 누가 측압이 커요? 두꺼울수록 많이 들어갔잖아요. 두꺼울수록. 됐나요? 그 다음 또 하나. 위에서 콘크리트를 붓는데 빠르게 불 수도 있고 느리게 불 수도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천천히 뺨을 맞을 수도 있고 빠르게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누가 더 기분 나빠요? 똑같아요. 맞는 거. 에? 맞는 건 다 기분이 나빠요. 콘크리트를 붓는데 빠르게 부으면 압이 커지겠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빠르게 부으면 속도가 빠를수록 체압은 크다. 그러면 높은 데서 붓느냐 낮은 데서 붓느냐. 콘크리트 붓는 높이가 높을수록 체압은 상식인 거예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푸집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거푸집을 강하게. 즉 강성이 큰 걸 썼다고요. 강성이 변형이 견디는 거예요. 왜 강성이 큰 걸 썼을까요? 체압이 크니까.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거푸집의 강성이 크다. 그러면 체압이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물어본다고. 체압이 크니까 거푸집의 강성을 뭐죠? 크게 했다고. 무사히세요? 이게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겁니다. 또 하나.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와 이 안에 철근이나 뭐 이런 것들 철골이 많아요.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누가 방해하는 게 많아요? 철근이나 철골이 있을 때 방해하는 게 많으면 직접 가지 못하죠. 그럼 직접 가야 압이 커지는데 직접 못 가면 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철근이나 철골이 많을수록 체압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오케이. 그게 132페이지에 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시겠어요?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스스로가 물어보셔야 돼요. 슬럼프 바이크스로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걸요 연필로 막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처음에는 그래서 기본서를 공부할 때 처음 공부는 정독이에요. 다독이 아니에요. 기본서를 처음 공부할 때는 정독. 1회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독이에요. 그때부터는 빠르게 보는 거예요.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생각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복습하실 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19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어놓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이나 치수를 유지하기 위한 가설 구조물이다. 가설 구조물이 나중에 있다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빼겠다, 없애겠다. 맞죠? 거푸집 설계 시 적용되는 하중에는 콘크리트 중량도 있고 작업 하중도 있고 측압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옆판이냐 밑판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전체를 물어본 거예요. 3번 거푸집 너를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에서 뭐죠? 벌어지는 걸 막아준 거죠. 벌어진 걸 막는 거는 뭐예요? 폼 타이 묶어줘야지. 맞잖아요. 긴결제. 거푸집 너라고 철근하고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거네요. 간격제, 스페이스 또는 고임제. 맞죠? 고임제. 그죠? 이렇게 돼요. 고임득이 아니고 고임제. 이렇게 됩니다. 5번. 콘크리트의 측압은 슬럼프 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뭐다? 바로 나오죠. 콘크리트 측압은 슬럼프 값이 클수록 크다. 답은 5번.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33페이지 거푸집 공법이 종류 나오는데 여기는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134페이지에 거푸집 시공 나오는데 시공에서는 어디가 나왔냐면 135페이지 거푸집 설치하고 나중에 거푸집 뭐 하면 돼요? 해체하면 되죠. 이 해체가 나왔는데 136페이지 보세요. 136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거푸집 해체식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기초나 보나 기둥 벽 등의 어디 거푸집 측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은 측면 거푸집 해체하는 식이고 밑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은 밑판 있죠. 밑면을 해체하는 식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측면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측면 중에서 동그라미 기역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역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푸집이 이렇게 있고 거푸집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부어서 이제 이게 콘크리트가 들어갔어요. 그럼 옆판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떼내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뭐 하면? 다 굳으면.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굳으면 되는데? 응? 얼마면 되겠어? 이거예요. 얼마면 되겠어? 얼마 굳으면 되는데? 이게 얘기예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기억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하려면 미리 샘플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다 콘크리트 부을 때 샘플을 몇 개 만들어 놓는다고. 왜? 이게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다 지어진 걸 때려서 부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여기 콘크리트 부을 때 그 부위마다 샘플 3개씩을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이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했을 때 강도가 얼마 이상 나오면 오케이, 옆판 재개해도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일반 구조물일 때하고 내구성이 중량 구조물일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 구조물은 22에 24에 2번 나왔고 내구성이 중량 구조물은 20회 1번 나왔어요. 그럼 일반 구조물은 여기 있는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 이상이면 해체해도 돼요. 5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옆판 해체해도 된대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중요한 것은 강도가 또 높아야 되죠. 오랫동안 견뎌야 되니까 2배. 얼마?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콘크리트 강도가 10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옆판을 재개해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알겠죠? 밑에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밑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거기까지 하면 거푸집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 3까지 설명했고 다음 주에 4절 콘크리트 공사하고 5절 철공 콘크리트 부재 설계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공 콘크리트는 양이 많아서 2주에 걸쳐서 설명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돼요. 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일단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일까요? 정착 위치였죠. 그렇죠? 정착 위치 부분이었는데 정착 위치는 기둥은 어디다 정착한다? 밑에는 슬래브. 밑에는 슬래브가 아니고 기초. 위에가 슬래브. 그렇죠? 그 다음에 큰 보는 기둥. 작은 보는 큰 보. 그 다음에 벽 있죠. 벽은 수평 철거는 기둥. 수직 철거는 위에 보. 밑에는 바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 철거는요. 기둥 아니지. 전체를 잡아줘야 되니까. 벽 또는 또 기둥 나왔다. 벽하고 보지 보. 전체를 잡아줘야 돼. 기둥은 여기만 잡아주잖아요. 끝에만. 전체를 잡아줘야 하니까 보는 전체를 잡아주고 벽도 전체를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보는요. 기초하고 기둥.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부속철물, 거푸집 부속철물 중에서 철근하고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 간격재 또는 고인재 또는 스페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과 거푸집의 간격 유지 안으로 오므라드는 걸 막아주는 거. 세퍼레이터, 영어로 세퍼레이터, 격리제. 우리나라 격리제. 거푸집이 벌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 그렇죠. 폼타이. 그렇죠. 폼타이. 긴결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층압이 증가하는 경우는 물이 많을수록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물이 많을수록 커진다는 거. 그 정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푸집 부분의 해체 시기는 옆판은 일반 구조물은 5. 그 다음에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은 10. 일때 옆판을 해체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뒷부분 철공 콘크리트 4, 5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